오늘은 수정 명령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로잉 명령어들, 즉 도면을 그리는 명령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그려진 도면을 수정하는 방법들, 이동한다든지 복사한다든지 회전한다든지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때 쓰는 크기 명령어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move, rotate, scal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작게 줄여놨는데 네, 이렇게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이외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명령어가 포인트, 그 다음에 ptype 이렇게 두 개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명령어가 별도로 두 개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 명령어는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 네 개를 기본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네 개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혹은 스케치업이나 3D 맥스 혹은 다른 프로그램들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달아본 결과 기본 명령어가 이렇게 4개더라 이거죠. 어디를 가든 move, rotate, scale, erase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4개는 딱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명령어가 파생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 명령어, move 명령어와 copy 명령어는 한 짝입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다만 이동되어졌느냐 하나를 더 복사하느냐 그 차이가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move, copy, 자, move 이동하기, copy 복사하기. 그런데 array, 배열, 갑자기 뜬금없이 배열이 나왔어요. 그죠? 배열은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그게 배열입니다. copy는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한 개를 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array는 이거를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여러 개를 복제하는 것, 이게 array,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opy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mirror는 거울이란 뜻이잖아요. 어떤가요? 거울을 보면 서로 대칭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mirror, 대칭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키워볼게요. 그 다음 rotate, 사물을 회전시키는 명령어. scale, 사물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 scale인데 이 scale은 어떻게 가요? 배수로 갑니다. 2배, 3배 혹은 0.5배 이런 식으로 배수로 움직입니다. stretch, 늘리기 명령어예요. 늘리기 명령어입니다. 반드시 끝점을 포함해야 되고 크로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lengthen이라는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scale, stretch, lengthen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erase는 지우개죠. 이건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 계속 델키 눌렀었죠. 네. 여기에 또 비슷한 기능이 뭐냐면 트림입니다. 자르기. 우리가 이미 자르기는 공부했고요. 이거와 또 유사한 기능이 브레이크, 끊깁니다. 디바이드, 메주어, 디바이드 등분하기, 메주어 분할하기,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그 다음 조인 공부했어요. 아니다, 아직 안 했나? 네, 오늘 공부할 겁니다. 연결하기, 끊어진 걸 다시 연결할 때 쓰는 게 조인입니다. 이따 카피할 때 혹은 어레이 할 때 한번 해볼 거예요. 포인트, 점을 추가하는 명령어. ptype, 포인트 타입의 약자입니다. 점의 유형 변경. 얘는 포인트 타입의 약자로 점, 유형, 변경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수정 명령어는 크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오늘 원래는 이제 다른 과정 같으면 이걸 이틀에 나눠서 할 텐데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이걸 다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제가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30에 30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홈탭에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자, 그 중에 여기 무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브 이동하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move, select object. select는 선택하다, object는 객체, 즉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쓰는 방법. 윈도우 셀렉트, 크로스 셀렉트, 펜스, 울타리 기억하시죠? 자, 그냥 클릭하면 하나 선택돼요. 자, 제가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동하기. 빈 공간 클릭한 다음 이거 윈도우죠. 윈도우 셀렉트. 다시 빈 공간 클릭한 다음 이건 크로스 셀렉트죠. 그럼 펜스 셀렉트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다가 F 누르고 엔터. F 엔터. 그러면 펜스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선택한 걸 빼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여기다가 remove라고 쓰시면 돼요. remove. R 누르고 엔터. 그러면 명령어가 바뀝니다. remove object. 지금부터 선택하는 건 다 객체 해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추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add. 그러면 추가 선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all도 있어요. 여기다 all 쓰고 엔터 치면 전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move만 아니라 copy 혹은 scale, rotate 다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 위에다가 적어 드릴까요? 선택 명령. 즉 select object라는 명령이 나올 때 select object라는 명령이 나올 때 쓰는 겁니다. 뭐 move든 copy든 mirror든 rotate든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씩 쓰는 거 싱글 하나씩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자, 윈도우 이건 포함 선택이죠. 그 다음 크로스 이건 걸침 선택입니다. 윈도우 싱글, 윈도우, 크로스는 명령어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거 펜스 울타리죠. 얘는 F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 전체 선택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 add 객체 추가 remove 객체 빼기 R 누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럼 볼까요?
여기다가 이동하기 그랬더니 셀렉트 오브젝트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CAD가 다시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와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냥 냅두시고 베이스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베이스 포인트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에요. 자, 기준점은 제가 하나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 세컨 포인트를 클릭해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이동되어진 것 맞습니까? 자, 너무 어렵습니다. 기준점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렸고 여기다 다시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 네 개가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길 원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와서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점. 여기에 점이 여기와 어딘가는 일치해야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우린 그걸 베이스 포인트라고 해요. 자, 이동하기 선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요 포인트가 여기에 와 있기를 원해요. 선에 요 사각형점이 여기에와 일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선택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 다시 베이스 포인트란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최종 목적지를 뜻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을 겁니다. 여기에 누구와 일치를 시킬 거냐 이거죠. 이 점이 이렇게 올 건지 아니면 이 점이 이렇게 올 것인지. 베이스 포인트의 목적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이동하고 선택하고 이동하고 결국은 마지막 위치, 베이스 포인트는 마지막 위치를 어디다 둘 거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동 한번 해보세요.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원을 하나 그렸고요. 렉탱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50, 그리고 골뱅이 50, 30. 자, 내가 원하는 건 이 사각형의 밑변의 중간점이 원의 쿼드란트랑 일치하고 싶어요. 즉 여기에 이렇게 올려지고 싶은 거죠. 자, 이동하기. 자, 미드 포인트가 쿼드란트 포인트랑 이렇게 일치하세요. 이걸 하면 다들 어려워 하더라고요. 다시 보세요. 자, 카피죠. 미드 포인트가 쿼드란트 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사각형이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가길 원해요. 그럼 일치되는 점이 어딘가요? 원의 쿼드란트와 밑변의 중간점이죠. 두 점이 일치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사각형을 움직일 거니 이동하기 사각형 베이스 포인트가 누가 돼요?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랑 일치되어져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 명령어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카피 명령어입니다. 카피는 이동 명령어랑 똑같습니다. 다만 카피는 복제하는 거죠. 선택하고 엔터. 그럼 똑같이 기준점 물어보죠.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어떻게 되나요?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고 쭉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무브랑 카피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동하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좌표를 쓸 수 있는 거죠. 100만큼 0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자, 카피 선택하고 100만큼 0도 방향, 200만큼 0도 방향, 300만큼 0도 방향, 400만큼 0도 방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간격만큼씩 숫자를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요게 어레이입니다. 요게 어레이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복제하고 있죠. 이게 어레이입니다. 자, 보세요. 카피 4개 복사한 거죠. 그죠? 카피 선택하고, 자, 그랬더니 세컨 포인트 5와 뭐가 있습니까? 어레이가 있습니다. 배열하기가 있어요. 배열하기. 자, 전체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5개. 아니 4개. 자, 4개 맞나요? 근데 누구까지요? 자기 자신 포함해서 4개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레이 5개. 배열 맞습니까? 이때 두 번째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거죠. 아까 100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그러면 여러 번에 해야 될 걸 한 번에 그려버렸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하나 그렸고 카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아까는 여기다 줬잖아요. 이번엔 이쪽으로 줄 겁니다. 클릭하고 어레이 전체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피트 전체 길이를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트는 전체 길이를 고정시켜 주고 알아서 그 간격을 채우세요. 이게 피트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숫자를 바꿔보죠.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전체 개수는 4개. 이때 피트.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죠. 이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사이 간격을 계산해 줬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어레이라면 어레이 안에 피트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를 고정시켜 놓고 사이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하게끔. 이것도 어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여기는 중심선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생겼고,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 지우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서클 반지름 3.5, 카피 중심점 클릭하고 하나, 둘, 셋. 일일이 안 그려도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6.5, 서클 반지름 10. 다시 네, 카피 네,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어레이입니다.
아까 우리 카피에도 어레이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건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어레이 명령어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쓰니까 카피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똑같아요. 렉탱글 골뱅이 30,30. 자, 어레이를 보시면 세 가지 어레이가 있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 폴라 어레이, 패스 어레이. 세 가지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렉탱귤러 전체 모양을 보니, 전체 모양을 하늘에서 딱 보니까 사각형 모양이더라. 그래서 렉탱귤러. 전체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폴라 어레이. 패스는 경로란 뜻입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사용하잖아요. 경로를 검색합니다 라는 말 나오죠. 그때 사용하는 경로가 패스입니다. 그 패스파인더라고 하죠. 그게 내비게이션의 주된 역할입니다. 경로를 찾아주는 거, 경로란 뜻입니다.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쭉 배열하는 것, 이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자,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부터 갑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된 거 맞습니까? 근데 전체 모양이 사각형인 것도 맞습니까? 자, 리본 메뉴 보세요. 컬럼, 라우. 개수입니다. 맨 위에는 개수고 그 다음에 간격입니다. 개수와 간격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컬럼의 개수. 컬럼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로로 가는 거. 한 줄, 아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칸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8칸. 자, 8칸으로 늘어난 거 맞습니까? 다시 보죠.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8칸. 8칸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이거 배열이 이상하게 들어갔네. 그 다음에 로우는 줄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10줄 그러면 칸의 개수와 줄의 개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 이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꾸 이상하게 나가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럼 여기 그립 나오죠. 이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조절할 수 있고, 화살표를 이용하면 화살표 그립을 클릭하면 해당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럼 여기 위에 리본에서도 다 조절이 가능해요. 컬럼의 개수 5개, 로우의 개수 8개, 간격이 나옵니다. 비트윈이라고 하는 간격이 나오는데, 이 간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간격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주로 간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근데 CAD에서 말하는 이 비트윈, 간격은 이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게 간격인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간격은 아이템 끝에서 아이템 사이의 요 간격, 요걸 간격이라고 이해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트윈은 아이템의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걸 비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0이었죠. 여기가 15mm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제가 30으로 놔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붙어 있죠.
왜냐하면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이 30mm니까요. 60 그러면 비로소 2배가 넓어지겠죠. 여기도 60 그러면 2배가 넓어지게 됩니다. 자, 레벨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저 레벨은 Z축 값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건 안 하셔도 좋아요. 8개 간격 30mm. 자, 보이시나요? 너무 많은가 보다. 4개만 해볼까요? 간격도 60mm. 자, 보이시나요? Z축으로 올라가 있는 거?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Z축 값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Z축 값으로 올라가 버린 거, 이게 레벨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레벨까지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레벨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놓으면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전부 다 연관성을 지니게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성을 띠다, 개연성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개연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배열이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배열이 하나로 묶이게 되고 어레이 에디트가 됩니다. 어레이를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돼요. 4개, 3개 이렇게요.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클로즈.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소시에이티브. 그러니까 어레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꺼야 되나요? 켜야 되나요? 꺼야 돼요. 이렇게 켜놓고 작업하는 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로 묶어놓은 어레이는 수정이 안 돼요. 라인, 트림이 안 들어가요. 수정이 안 돼요. 이거 깨야 돼요. 분해라는 명령을 통해서 깨야 합니다. 자, 분해 명령어가 있습니다. explode. 제가 적어드린 것 명령어들 중에서도 여기 explode 명령어 있죠? 단축 명령어는 X입니다. 이거 단축 explode로 이렇게 깨셔야 돼요. 이렇게 깨야 비로소 오소시에이티브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투상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자, X라인 0도, 45도, 90도, 옵셋 30, 옵셋 20, 트림, 그 다음 적당히 선을 띄워서 옵셋 10mm, 필렛, 트림. 자, 요게 한 짝이었죠.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4개, 3개, 150 띄우고 150 띄우고. 자, 그러면 12개 기본 세팅 끝났죠. 이때 오소시에이티브를 꺼야 각각 편집이 되겠죠. 클로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이게 렉탱귤러 어레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형 배열입니다. 조금처럼 원을 그려볼까요? 반지름 150, 렉탱귤러 골뱅이 50, 30,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쿼드란트 포인트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자, 이제 배열을 할 겁니다. 원형 배열입니다. 폴라 어레이.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이렇게 여기가 너무 계속 붙어버렸네. 원형 배열하면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센터 포인트,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원의 센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 사이간격, 그러니까 아이템이 몇 개인지, 사이간격은 얼마인지. 자, 로우가 있습니다. 로우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얘가 로우입니다. 로우. 레벨은 Z로 올라갈 거고요. 어소시에이티브 끄시고,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아이템이 있습니다.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면, 자, 이렇게요. 아이템이 회전이 안 됩니다. 아이템이 회전이 안 되는 거. 로테이트 아이템을 눌러 놓으면 이렇게 아이템이 회전이 됩니다. 각도가 틀어지는 거죠. 중심을 향해서 이게 로테이트 아이템입니다. 끄면 중심을 향하고 있지 않죠? 자, 뭐 예를 들어서 24개 그러면 간격은 알아서 CAD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게 폴라 어레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과제물인데 이거 다 폴라 어레이 예제입니다. 보세요. 이거 다 폴라 어레이 예제예요. 이것도 다 폴라 어레이 예제입니다. 아까 요거 했었죠? 이번엔 이거 해보죠. 이쪽 거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거예요. X라인 0도 하나, 62도가 왜 나오냐? 60도 하나, 그 다음 120도 하나. 자, 선 하나 지우고, 선택하고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바꿔주고, 서클,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트림. 자, 왼쪽 하단이 구멍 났죠? 맞습니까?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베이스 포인트 지정해주고 숫자 4개입니다. 아이템 4개죠. 그런데 아이템이 어떻게 됐나요?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던 공간이 이쪽으로 올라갔죠.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죠. 이거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로테이트 아이템 꺼봅니다. 어떻게 되나요? 회전 안 하고 있죠. 네, 이 로테이트 아이템이 아까는 중심을 향해서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또 로테이트 아이템을 꺼야 돼요. 그래서 로테이트 아이템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이런 경우에는 로테이트 아이템을 켜야 되고 이런 경우는 로테이트 아이템을 꺼야 되고, 이 예제가 사실은 이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나온 예제입니다. 자, 클로즈. 그 다음 서클. 제일 작은 게 반지름 5, 그 다음 반지름 10, 그 다음 반지름 20. 자, 트림으로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되는데요. 자, 매치 옵셋 3mm, 옵셋 5mm 해볼까요? 트림으로 제가,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얘는 중심선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트림, 자, 이 상태로 돌려버리면, 이 상태로 회전하면 여기 짜투리가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기 짜투리가 남잖아요. 짜투리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면 계속 겹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없애고 하나만 남겨야 됩니다. 하나는 없애고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 때 넘어가겠죠. 서클 반지름 20. 자, 여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이만큼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다음번 루틴 때 요거만 나오는 거죠.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자, 어떤가요? 처음에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복사되고 하나씩만 쭉 복사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야죠. 다시 볼까요? 이 상태에서 옵셋 3mm 트림으로 지우고 다 지워볼까요? 이렇게 어레이 폴라 어레이, 그러면 중심선까지 전부 어레이 시켜버리면 되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거 두 개를 다 할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할 거고 얘도 할 거고 여기까지 쭉 한 번에 갈 겁니다. 네 개를 이렇게 네 개를 한 번에 쭉 그릴 겁니다. 쭉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중심선이죠. 자, 서클 반지름 11, X라인, 그리고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그 다음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은 빨리 바꾸시고 필렛, 마지막으로 트림. 다시 서클 반지름 19.5, 서클 반지름 2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7,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 그 다음 옵셋 7 나누기 2, 반쪽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쪽만 그리는 거예요. 현재 옵셋 5mm 트림. 자, 여기도 트림 해야 되겠죠.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그 다음에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 자, 옵셋 3mm 트림. 네, 얘네들 다 지워도 되겠네요. 이거 트림.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선 클릭하면 이렇게 6개가 금방 만들어졌죠. 다시 볼까요?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자, 서클 얘는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1,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레이어 색상 레이어 바꾸시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트림으로 선 열어주면 되겠고요. 얘 지우면 안되겠다. 그 다음 옵셋 15, 여기서부터 15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옵셋 17.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접선에서 접선으로 가는 겁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그러면 트림을 이용해서 끊고 옵셋 3m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선 연장하고 트림으로 자르면 자 모양 됐고요. 그 다음 서클 전체 큰원 53.5mm, 그 다음 자 먼저 여기부터 해볼까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숫자는 4개, 그 다음 이 위로 올라가야죠. 옵셋 24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 서클 반지름 60, 필렛 트림으로, 그 다음 옵셋 아니 이건 나중에 하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개수가 12개, 그 다음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선 지우면 되겠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죠. X라인 180 아니 얘는 레이로 가죠. 레이 180도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그 다음에 300도 하나, 레이어 바꾸고요. 오. 서클 다이아메터 30, 서클 반지름 20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80, 서클 다이아메터 10, 서클 반지름 10. 자 이렇게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옵셋 10mm 트림으로 잘라주고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3mm 트림으로 잘라주고, 자 이제 이 선도 의미가 없네요. 라인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다시 탄젠트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옵셋 5mm,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자 트림 경계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이럴 땐 더 빠릅니다.
딱 요렇게 3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레이 엔터 폴라 중심점 지정하고 개수가 3개. 마지막 그 다음 필렛 반지름 30. 그 다음 트림 다 만들어졌군요. 훨씬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만들어 주시고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쳐주고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옵셋 11 옵셋 3mm 트림으로 자, 그 다음 옵셋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돼요. X라인 버티컬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3mm 트림 그 다음 서클 TTR 아니 필렛으로 갈까요? 반지름 30 네, 안 만들어지네요. 어쩔 수 없네요.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 필렛 반지름 0 그 다음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 필렛 반지름 5 아니 그냥 트림으로 조금만 잘라놓고 시작할까요? 필렛 반지름 5 필렛 반지름 19 자, 어레이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엔터 폴라 어레이 아이템은 4개 어떤가요? 한 번에 그냥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만들어야 사실 편한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라인을 그릴 건데 좀 크게 그릴 겁니다. 500mm 그 다음에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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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500mm 짜리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를 하기 전에 먼저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인을 하고 그 다음 패스 어레이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나란한 두 개의 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요. 아니, 나란한이 아니고 자, 이렇게요. 나란한 두 개의 선. 나란한 일직선상의 두 개의 선. 이게 맞겠네요. 그죠? 일직선상의 두 개의 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선 하나를 가지고 제가 트림을 해서 중간에 잘라냈죠?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선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네, 조인 원본 선택하고 이 원본에 속할 거 선택합니다. 엔터 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냥 선택하면 돼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직선, 즉 수평선 안에 일직선상에 두 개의 선을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게 조인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중심선입니다. 그죠? 조인, 원본, 포함될 거 엔터. 그러면 원본으로 포함되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조인에는 하나 조금 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직선상이 아니어도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도 됩니다.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는 폴리라인으로 변환시켜 주는데,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선들이 다 조인되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의 선으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의 평행선은 한 개의 선으로 바뀌지만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그 경우는 폴리라인으로 선을 변환시켜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네들은 지우고, 자, 조인 이 선들을 하나로 다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7개의 오브젝트가 한 개의 폴리라인으로 컨버티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잘 보셔야 돼요. 2개의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조인 한번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3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인 한번 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줬죠. 필렛, 반지름 150으로 하죠. 폴리라인, 자, 이렇게요. 이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를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공작물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작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럴 때 패스 어레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양쪽으로 25mm씩 하겠습니다. 옵셋 옵셋 25mm 이렇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중심선으로 하면 컨베이어 벨트의 겉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25mm씩 하고, 이 중간에 컨베이어 벨트니까 롤러가 굴러가겠죠. 롤러를 넣어 보도록 하죠. 렉탱글, 자, 여기까지는 50mm고 자, 골뱅이 50,4 네, 이만하네요. 자,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리고, 자, 이동하기 이렇게 가운데다 놔야 되겠죠. 사각형의 가운데다가 시작점을 놔야 끝에까지 정확하게 굴러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치수는 이렇습니다. 50이고 여기는 4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씁니다. 패스 어레이. 패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셀렉트 패스 커브라고 뜹니다. 이렇게 셀렉트 패스 커브. 얘가 패스 커브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쭉 복제가 일어납니다. 여기 두 가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트윈하고 아이템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입니다.
메주어라고 적혀있는 바로 저 버튼이에요. 뭐냐면 눌러보면 디바이드가 있고 메주어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고 메주어는 분할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단어처럼 들려요. 그죠? 디바이드는 전체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이걸 디바이드, 즉 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이게 등분입니다. 이건 디바이드예요. 그러니까 피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쓰면 피자 6조각으로 내주세요. 8조각으로 내주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크기는 똑같게 하되 모양을 8개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디바이드입니다. 메주어는요,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크기로. 이거를 300ml씩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끝에 가서 뭐가 남아요? 자투리가 남는 거죠. 네, 지금 기본 디바이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경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between 75mm 간격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짜투리가 남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between 사이 간격을 10mm로 했습니다. 자, 10mm 간격으로 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15mm로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남으려나요? 15mm 간격으로 쭉 복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맞춰지고 있는 거죠. 15mm 하고 끝에 짜투리가 남는 거죠. 자,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전체 개수를 물어 쓰는 거예요. 208개네요. 네, 200개로. 그럼 아이템의 개수를 전체 200개로 해서 넣어 놓게 되겠죠. 이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자, 이제 많이 지루했는데 이번엔 미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대칭입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걸 했었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스케치북에다가 물감을 짜고 스케치북을 딱 절반 덮었다가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물감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대칭돼서 펼쳐지는 그런 미술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도형을 여기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접혀지는 대칭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이걸 미러 라인 혹은 대칭선이라고 합니다. 대칭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 것, 그걸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대충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요즘은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얘가. 제가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칭선을 그려서 적당히 이동을 했습니다. 자, 미러를 쓸 겁니다. 미러. 그러면 대칭할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엔터. 그러면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First mirror line, first point of mirror line.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second point of mirror line,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자, erase source, 원본을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오죠. 복제된 거 맞습니까? 대칭된 거 맞나요? 네. 이제 엘립스, 자, nearest라는 오스냅으로 서클, 네, 대칭선 지우면, 그러면 나비가 만들어졌죠. 나비가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죠. 잠자리 같은 것도
좌우가 대칭이 되겠죠. 우리가 했던 과제물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과제물이 대칭에 관련된 예제인 거죠. 대칭을 기준으로,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된 거죠. 자, 미러를 한번 해보시죠.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미러 선택하고 대칭점. 자, 대칭되는 거 맞죠? 다시 볼까요? 라인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줘도 마찬가지예요. 미러. 자, 대칭되는 거 맞죠? 다시 봅니다. 미러 선택하고 대칭하는데 이번에 원본을 삭제해 보죠. 예스. 어떻게 되나요? 이동되어 버리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로테이트입니다. 미러도 많이 사용하는데 미러는 사용법 자체가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물체를 회전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입니다. 자, 사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습니다. 각도는 알지 못합니다. 각도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사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로테이트를 할 때요,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할 때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이 베이스 포인트가 회전하는 중심점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지정하게 되면, 자, 여기가 0도가 됩니다. 여기다 지정하면 여기가 0도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를 계산할 건지 아니면 이만큼의 각도를 계산할 건지,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상대 각도입니다. 절대 각도로 가는 게 아니고 상대 각도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로테이션 앵글 얼마나 회전할까요? 제가 45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에서 45도가 가게 됩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하나 복제하는 겁니다. 45도. 그러면 요 사이 각도가 45도가 됩니다. 이렇게 45도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한번 카피하고 45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45도가 더 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로테이트는 절대 각도로 가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각도로 가게 됩니다. 현재 각도가 몇 도인지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몇 도인지 필요 없어요. 다만 현재에서부터 몇 도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는 복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본을 복제하고 하나 더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카피 그리고 90도, 그러면 이렇게 180도만큼 딱 복제가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로테이트인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요 과제물이요. 요 과제물 기억하시나요? 이거 각도 계산하는 거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자, 지금 한번 로테이트로 풀어볼 거예요.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62mm, 옵셋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네, 이게 전부 다네요. 자, 지우고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쳐서 필렛 처리하고, 서클
이렇게 생긴 거죠. 서클 22.5. 자, 로테이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카피 65도. 그러면 트림으로 끊어 놓고 필렛 처리하면, 네, 여기도 트림으로 끊어 볼까요? 필렛 처리하면, 자, 모양은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선과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선의 각도가 101도죠. 그죠? 근데 여기 이미 90도가 나왔네요. 그럼 21도인가요? 로테이트, 아니 얘 그냥 지우고 로테이트, 자, 카피 101도. 그 다음 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사이각도는 37도고 선의 길이는 10mm죠. 자, 먼저 로테이트, 카피 37도, 서클, 반지름 10mm. 트림으로 잘라내면 일단 1차적인 모양은 끝났죠. 이동하기,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이라 나머지 필렛. 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우리 이거 그릴 때 상대 극좌표로 그렸었죠. 근데 상대 극좌표를 몰라도 로테이트와 로테이트 카피를 이용하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해보시죠. 자, 지금 얘가 몇 도인지는 몰라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101도가 내려갔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잘 몰라요. 얘를 이렇게 0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선을 정확하게 0도로 만들고 싶어요. 자, 이럴 땐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각도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자, 정확하게 각도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각도 모르고.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라는 말 자체가 참조하다 혹은 참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에 새로 교과서를 받으면 서점으로 쫓아가죠. 가서 참고서 사죠. 참고서가 영어로 레퍼런스 북입니다. 참고서란 뜻이에요. 현재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레퍼런스는 절대 각도로 갑니다. 자, 레퍼런스를 누르면 현재 각도, 더 레퍼런스 앵글, CAD가 참고해야 할 만한 각도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각도를 넣어야 되는데 각도를 모르잖아요.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쫓아옵니다. 0도. 그러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0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절대각도 30도로 맞추고 싶어요.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와 그 반대점을 클릭하고 절대각도 30도. 그러면 이와 같이 절대각도로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로테이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30도죠. 30도 엔터, 65도 엔터. 그러면 절대각도 65도로 각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각도를 입력해 보면 현재 각도가 이렇게 절대각도 65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CAD 파일에서 드랍,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들어옵니다.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클릭, 그 다음 엔터,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 할 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 건물을 올려도 되나? 안 되나? 몇 층까지 올려야 되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요. 도시,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7층 이하 가능하고,
보시면 대지는 274m 제곱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군사시설이나 농지도 없고 하천이나 문화재도 아니고, 보시면 그 아래 지도가 나와요. 이 부분이랍니다. 이 영역이란 얘기죠. 보시면 대지라는 말이, 대는 대지란 뜻이고 도는 도로란 뜻이고 천은 하천이란 뜻입니다. 잡은 잡종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도로잖아요. 여긴 하천이니까 도로보다 지대가 낮겠죠. 그럼 여기 비탈면이 있겠죠. 경사면이 있겠죠. 경사면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사면은 사용할 수 없으니 그냥 환경 조경이나 좀 예쁘게 해놓고 필요 없는 물건 조금 쌓아두고 이런 것, 이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잡이라고 써있는 건 잡종지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확대를 쭉 해나가면 커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라인, 선에 중간되는 지점을 클릭해서, 다른 반대쪽을 클릭합니다. 다시 또 중간되는 지점을 클릭해서 또 반대쪽 클릭, 다시 또 중간 지점 클릭해서 또 반대쪽 클릭, 다시 또 중간 지점 클릭해서 반대쪽 클릭. 그러면 총 이렇게 4개의 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따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선을 따내 보시죠. 그 다음에 이 도면을 보시면 축척이 나와요. 500분의 1 도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쪽은 동쪽이 되겠죠? 남쪽, 서쪽이 됩니다. 자,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미지 지워보면 내가 따낸 이미지가,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고, 이 상태로 우리가 건물 도면을 못 그려요. 작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수직을 맞춰 놓고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각도를 아나요? 우린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눈대중으로 그린 거니까 당연히 몰라요. 어떻게 해요? 바로 로테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로테이트를 바로 쓰지 마시고 방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방위 표시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보통 그냥 쉽게 그리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그려요. 반지름 10짜리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쿼드란트에서 선을 내려 긋습니다.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다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옵셋 4mm, 옵셋 2mm. 자, 필렛, 네, 그러면 간단하게 방위 표시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이 방위 표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 위쪽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냥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방위 표시를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라인으로. 이거 간단하게 그리는 거.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이걸 0도로 이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로테이트 회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선택하고 엔터.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죠. 네,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해주고 이 상태에서는 0도를 못 맞춘단 말이죠. 이럴 때 바로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각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 선의 각도를 모른단 말이죠.
첫 번째는 원점입니다. 첫 번째는 원점이에요. 원점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 나오죠? 세컨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고 지금 이 선이 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컨 포인트는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각도를 0 쓰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고급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케일입니다. 스케일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금방 합니다.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배수로 조작합니다. 배수로 가요. 자,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죠. 자, 클릭하면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다가 스케일 팩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스케일 팩터 몇 배입니까? 자, 2라고 썼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현재 크기의 2배가 되라는 뜻이죠.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스케일 여기다 0.5 그러면 절반으로 줄이란 얘기죠.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스케일 3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 얘가 3배 커진 거죠. 스케일 그럼 다시 줄이려면 얼마를 써야 되죠? 0.3이라고 쓰면 되나요? 0.3333 쓰면 되나요? 그냥 1 나누기 3이라고 쓰시면 되죠. 3분의 1로 줄이세요. 그러면 소수점 단위 수는 CAD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이거 우리 옵셋 할 때 했었죠.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4가 아니에요. 여기 297이잖아요. 그죠? A4라면 297이어야 되는데 여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자,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잡고 보시면 이제 스케일 팩터를 써야 되는데 이럴 땐 스케일 팩터를 모르는 거죠. 자, 여기 레퍼런스 똑같이 존재합니다. 레퍼런스 그러면 현재 참조할 만한 길이를 넣어 달랍니다. 역시 2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원점 그 다음 반대점 점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new length 지금 내가 넣은 이 2개의 값 있죠. 이 값의 새로운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210mm죠. 네, 요만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세로는 어떨까요? 잘 나오나요? 297mm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그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삭제, 필렛, 라인, 로테이트, 레퍼런스, 0도, 다시 스케일, 500배. 이러면 실제 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온전한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늘리기라는 뜻입니다. 늘어나다 라는 뜻. 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죠?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늘려서 이완시켜서 부상을 막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라는 걸 하죠. 똑같은 겁니다. 늘리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끝점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셀렉트를 하셔야 돼요. 걸침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끝점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크로스로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자,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죠. 스트레치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Select Object to Stretch. 늘리고자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by Crossing Window, Crossing Polygon. 크로스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크로스로 선택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 끝점 들어갔죠? 그 다음에 크로스로 선택하고 있죠? 네, 그래야 이렇게 늘어나기가 됩니다. 자, 보세요. 스트레치 끝점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안 돼요. 자, 이번엔 윈도우 선택이죠? 끝점은 들어갔는데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아니고 이동이 돼 버립니다. 스트레치를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끝점이 하나 이상 들어가야만 합니다. 스트레치 중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끝점이 하나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 명령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객체 늘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랭스는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예요. 선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70mm짜리 선을 하나 그렸어요. 랭스는 그러면 총 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델타,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 쉬운 거부터 하죠. 다이나믹. 동적이란 뜻입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움직이면 내가 움직인 만큼 선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랭스 그 다음에 토탈입니다. 토탈은 그냥 전체 길이에요. 이 선의 전체 길이를 지정하는 게 토탈입니다. 토탈 100mm. 그럼 가장 가까운 끝점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점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의 길이는 100mm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눌러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0mm로 끝났으니까. 토탈 뭐 예를 들어서 150mm 그러면 이렇게 150mm로 선의 길이를 맞춰주는 것, 그게 토탈입니다.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랭슨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백분율이죠. 그러니까 100%가 1:1 자기 크기인 거고 여기에다가 백분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50 그러면 150% 현재 길이의 150%가 커져라. 가장 가까운 쪽이 되는 거죠. 다시 보세요. 퍼센트 50% 그러면 현재 길이의 50% 즉 절반이 되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 그 다음에 델타. 델타는 증가하고 감소한 값을 말합니다. 델타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10mm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mm씩 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델타가 -5 그러면 5mm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이거 어디 쓸만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들죠? 자, 과제물을 좀 풀어볼까요 그럼? 자,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죠. 어떤 거 할까요? 어떤 거. 자, 위로 올려서 다시 찾아봅시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 과제물.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두 개 다 중심선으로 바꿔 놓고요. 그 다음 서클, 여기는 반지름 32, 서클 46.4, 그 다음 옵셋 64, 옵셋 72, 서클 반지름 10.4, 반지름 20. 자, 그 다음 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51도 로테이트, 카피 51도. 그럼 해결됐죠. 트림으로 이 안쪽 지우고 다시 또 로테이트, 카피 49도. 그럼 되죠. 51도 올라갔고 여기서 49도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서클 얼마인가요? 네, 80이네요. 네, 매치 프로퍼틱스로 맞춰주고, 자, 서클 여기에서 반지름 16, 다시 여기에서 반지름 7.2. 결론은 얘는 이거죠. 옵셋 7.2. 그 다음에 트림으로 조금 끊어주고 필렛으로 선 마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 자, 트림하면 되겠고, 옵셋 16mm. 그 다음에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으로 선 마감하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다시 트림으로.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간 이 선들은 다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들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 정리해야죠. 이렇게 선 정리됐고요. 자, 여기도 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옵셋 10.4,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다시 트림으로, 다시 옵셋 20,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트림, 필렛 반지름 32. 그러면 이제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싹 정리하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 정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어떻게 선을 정리했었나요? 여기서 옵셋 3mm 해가지고 정리했잖아요. 랭스는 델타 3mm.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주면 되죠. 한 번씩만 이렇게 클릭해주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3mm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자요, 옵셋 트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옵셋 트림, 이레이즈 이런 거 할 이유가 없고, 그냥 테두리에 딱 맞춰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랭스의 델타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선의 길이를 조절하면 깔끔하게 도면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 하나 안 끝났네. 서클 될까요? 필렛 반지름 16. 오, 큰일 날 뻔했다. 익스텐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또 있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자, 브레이크 끊기.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선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선을 끊어내고 싶어요. 이럴 때는 트림 말고 브레이크라는 기능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브레이크. 그러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선택을 하는 순간 이렇게 선택한 지점부터 세컨 포인트까지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트림처럼. 자, 다시 볼까요?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그 점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예요. 브레이크 선택합니다. 일단은 객체 선택이 먼저고요. 여기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어서 첫 번째 지점을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교차점 클릭. 그러면 트림처럼 내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딱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런데 브레이크는 이런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능을 씁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점 브레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합니다. 세컨 점을 다시 지정합니다. 똑같은 자리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얘를 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봅니다. 선이 있어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해요. 같은 자리를 클릭합니다. 같은 자리를. 그러면 선이 이와 같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정투상 할 때 이런 예제들이 나와요. 예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명령어부터 한번 익혀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F 눌러서 첫 번째 점 다시 지정하기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같은 자리로 두 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하기 이전에 포인트와 P타입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포인트 그리고 클릭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화면에 점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 명령어예요. 포인트 그리고 클릭해주면 화면에 이와 같이 점이 만들어집니다.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P타입입니다. P타입은 포인트 타입이에요. 보시면 화면을 둘로 나눠 놓습니다. 점의 모양과 점의 크기입니다. 점의 모양을 눌러서 OK 누르면 이렇게 점의 모양이 바뀌게 돼요. P타입 점의 모양을 눌러서 OK 그러면 이와 같이 점의 모양이 바뀝니다. P타입 그 다음 사이즈가 나옵니다. 점의 크기겠죠.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화면의 5%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앱솔루트가 절대적인이란 뜻이죠. 오토캐드가 지닌 절대 단위 즉 밀리미터란 뜻입니다. 그러면 5 유니트가 되면 5mm의 크기로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씁니다. 자, 그리고 OK 그러면 이와 같이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스냅입니다. 오스냅이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하나는 노드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이건 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니어레스트입니다. 근처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라인 오스냅 잡히나요? 안 잡혀요. 인터섹트 안 잡힙니다. 센터
안 잡혀요. 얘는 단순히 이 자리에 점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아이콘일 뿐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있어요. 부표의 역할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부표 밑에 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초 위에다 띄워놓는 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부가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 끝에 부표를 달아놓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부표 밑에 그물이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얘는 부표예요. 그냥 아이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스냅이 안 먹어요. 점에 대한 오스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노드입니다. 아이고, 노드예요. 그래서 노드라는 오스냅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니어레스트입니다. 근처란 뜻이에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찾아주세요. 그게 니어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선들을, 그러니까 점을 쭉 연결해 보세요. 자, 선을 하나 제가 그려봤습니다. 라인 150mm 선입니다. 150mm 선이고, 디바이드는 아까랑 똑같아요. 등분입니다.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6조각으로 나눠주세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The number of segment, 즉 세그먼트의 개수를 넣어달랍니다. 즉 6조각으로 끊어주세요. 6조각으로 나눠졌나요? 나눠진 게 아니죠. 그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점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디바이드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 이런 변화가 없는 거죠. 포인트를 모르면 디바이드를 못 씁니다. 당연히 P타입을 이용해서 점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디바이드는 등분이라면 메주어는 분할입니다. 선택을 하고 70mm 70mm 간격으로 나누세요. 아이고, 몇 개 안 되네. 메주어 선택하고 40mm, 그러면 40, 40, 40 짜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바이드나 메주어나 똑같습니다. 둘 다 포인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점을 사용해서 들어간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나 메주어는 포인트를 쓰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는 명령어가 됩니다.